안녕하세요 여러분, QM벤치입니다. 네, 오늘은 ROG 보드를 들고 왔어요. ROG 스트릭스 Z790i 게이밍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예, 이 ITX 보드죠. 일단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드 규격 중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EATX가 있고 ATX가 있고 MATX가 있고 가장 작은 규격을 뜻하는 미니 ITX, 줄여서 ITX라고 하는데, 여기 모델명을 보시면 스트릭스 Z790i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i는 ITX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Z790 칩셋을 장착한 만큼 기존의 이제 Z690i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시스템, 컴팩트하면서도 고성능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품이 상당히 흥미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과연 오늘 그 특징이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패키지 볼게요. 일단 패키지는 ROG의 전통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ROG 스트릭스 Z790i 게이밍 와이파이, 와이파이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릭스 제품이기 때문에 고급형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돌입하기 전에, 촬영에 임하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70만 원 중후반대 가격이 포진하고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가격이죠. 네, 그래서 패키지 전면에는 ITX 레이아웃이 크게 내세우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인텔 12, 13세대와 호환이 되고, DDR5 메모리, LGA 1700 소켓, PCI 5.0 지원하고, 아우라싱크,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왼쪽에 보면은 생소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외장형 DAC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단순히 DAC뿐만 아니라 ITX라는 어떤 작은 크기의 한계를 타파하고자 다양한 기능을 넣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잠시 뒤에 액세서리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뒷면 볼게요. 네, 패키지 뒷면 보면 간략한 스펙과 주요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원부 C+1 페이지에 105A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M.2 SSD 슬롯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게 젠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ITX 보드다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설계를 보여주는데, 이것도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IO 포트부에 듀얼 썬더볼트 4, 썬더볼트 포트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ROG 스트릭스 하이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장형 DAC 별도의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패키지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제품 라인업이고 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액세서리가 상당히 좀 풍부할 것 같은데, 일단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를 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보드가 위치한 공간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안쪽에 액세서리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종이 인쇄물들도 있고 스티커들도 있고, 다 꺼내 볼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액세서리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이것도 다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ROG 하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신기한 게 있는데, ROG FPS2 카드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 카드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꺼내 볼게요. 자, 일단 FPS2 카드, 이게 뭘까요? 자, 이게 ITX가 사실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17cm, 17cm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인데, 이렇게 조그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타 포트라든지 각종 IO 포트를 모두 보드 레이아웃 상에 배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타파하고자 이렇게 수직 형태로 추가로 삽입할 수 있는 카드를 동봉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드가 있죠. 이 보드에서 이렇게 FPS2 카드를 수직으로 장착하는 형태입니다. 딱 포트를 균형을 맞춰 주시고 이렇게 딱 삽입을 하면은 추가로 삽입되는 구조이고, 여긴 뭐가 있냐, 사타 포트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전압 점퍼, 그 다음에 온도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2핀 헤더, 그 다음에 PCI 작동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프론트 팬 헤더, 그리고 USB 2.0 포트 헤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ITX 보드는 좁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형으로 추가 카드를 장착함으로써 더 넓은 확장성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ITX 보드를 리뷰하다 보면은 신기한 구성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ROG 안테나가 있고, 사타 포트가 있고요. 사타 포트가 아니라 사타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프론트 패널 연결을 위한 이런 별도의 케이블 젠더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 ITX 조그만 보드 상에 바로 직결하게 되면은 이제 조립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삽입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편리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뭐 조그만 공간에 그 케이스에 프론트 케이블들 연결하려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 텐데 ROG 하이브와 연결하는 USB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뭐 ROG 스트랩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이제 USB 2.0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인쇄물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스트릭스니까 스티커 세트도 있겠죠. 네, 종합 선물 스티커 세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SUS 웹 스토리지. 네, 이거는 뭐 혜택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그런 인쇄물이고요. 그 다음에 네, ROG 스트릭스. 네, 게이머 공화국 사줘서 고맙다. 이런 땡큐 카드 이런 거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네요. 네, 제품 매뉴얼이 있고, 제품 매뉴얼은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영어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능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그런 보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뉴얼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ROG 스트릭스 하이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장형 DAC의 어떤 사용 설명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케이블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각 부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OG 하이브 과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사실 정의를 드리면 어떤 ITX 폼팩터의 한계를 좀 타파하고자 구성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연결은 이렇게 합니다. 동봉된 케이블을 ROG 하이브에 연결하시고, 네, 그 다음에 USB Type-A 케이블을 I/O 포트 쪽에 여기 보시면 가장 하단부 연결한 포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ROG 하이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ROG 하이브가 제공되는 어떤 편의적인 기능 그런 것들이 참 많긴 한데, 사실 이렇게 보드만 장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변 기기를 연결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떤 선정리 부분이라든지 혹은 어떤 구성상의 깔끔함 이런 부분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디오 포트가 I/O 포트에 나와 있지 않고 이 ROG 하이브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오디오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3.5 파이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ROG 하이브를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왼쪽은 이제 마이크 잭이고 오른쪽은 네, 그 디지털 오디오 단자도 지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을 또 지원하고 있어요. 보시면 전원 버튼도 있고, 바이오스 플래시백, 리셋 플렉스 키, 그 다음에 AI 오버클럭 버튼도 여기 있고, 볼륨 조절 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추가로 USB 포트, 그 다음에 USB 3.2 Gen2 Type-C 포트,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어떤 허브 역할로서 제공하는 어떤 주변 기기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만듦새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깔끔하고 중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스트릭스 I 제품을 살펴볼게요. 17cm. 정말 조그맣죠? 가로 세로 모두 17cm입니다. 그래서 한 뼘이 채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 뼘 길이가 손이 큰 편은 아니라서 한 20cm 정도 되는데 제 한 뼘보다도 작은 그런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레이아웃이 여기 보시면 전원부 히트싱크고, 이쪽은 M.2 칩셋 히트싱크를 겸하는 그런 부위인데, 이게 디귿자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마치 성벽에 둘러싸인 그런 외형을 연상시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블랙 색상으로 중후하게 연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ITX 보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제 쿨러 호환성. 그 일체형 수랭 쿨러 사용하시면 그 호스가 나가는 그 펌프 쪽에 연결된 그 부위가 너무 크면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만 Z690i와 비교해서는 이 CPU 소켓 하단에 이 M.2 방열판 쪽이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금 더 호환성 면에서 살짝 나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Z690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크고, 그리고 좀 더 가깝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호환성이 극악이다 이런 평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레이아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CPU 보조 전원은 8핀 하나를 입력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상단에 보시면 상단에 뭐 AIO 펌프라든지 CPU 팬을 연결할 수 있는 헤더가 있는데 이 헤더가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보호 덮개가 있는데 이 보호 덮개도 ROG 엠블럼이 표면에 각인되어 있어서 이런 보호 덮개조차 약간 디테일을 챙기는 그런 고급형 제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메모리 슬롯은 이제 DDR5 스펙상 최대 7600MHz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용량은 64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24핀 메인보드 전원 커넥터가 있고요. USB 3.2 Gen 1 핀 헤더가 있고 그 아래쪽은 USB 3.2 Gen 2x2 Type-C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FPS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SATA 포트 2개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그런 추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이거를 분리하더라도 파워 버튼은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별도의 헤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워 버튼을 간략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필요 없다면 이거는 그냥 연결하지 마시고 여기에 바로 전원 버튼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픽 카드 하나만 장착할 수 있죠. 그리고 별도의 어떤 금속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 PCI 5.0을 지원합니다. 당연히 16개의 레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칩셋 히트싱크, 즉 M.2 히트싱크의 존재감이 상당히 강력한데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적층형이에요. 적층형.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분해를 해서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I/O 포트부 한번 볼게요. I/O 포트부가 이제 조금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디오 포트나 추가적인 USB 포트 그런 것들이 이제 ROG 하이브 별도 주변 기기로 빠졌기 때문에 ROG 하이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HDMI 포트가 있고요. USB 2.0 포트 2개, 그 다음에 USB 3.2 Gen 1 타입 A, 그 다음에 썬더볼트 4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 기가비트 램 포트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USB 3.2 Gen 2x2 Type-C 포트가 있고요. 위쪽에는 USB 3.2 Gen 2 Type-A 포트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Wi-Fi 6E 모듈 그리고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공이 되어 있는데 이 타공은 뭐냐? 이 안에 쿨링팬이 숨어 있습니다. 쿨링팬. 그래서 쿨링팬이 총 2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전원부 히트싱크를 시켜주기 위한 40mm 쿨링팬이 있고 이쪽에는 여기 보시면 칩셋과 M.2 히트싱크를 시켜줄 수 있는 40mm 쿨링팬이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렇게 40mm 쿨링팬을 달게 되면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낮은 온도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팬 속도 설정이 너무 과하면 너무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초반에 플로드를 할 때는 이제 다소 소음이 느껴졌지만 이제 일반적인 게이밍이라든지 시스템이 부팅이 다 완료되고 나서 플로드를 걸 때는 그렇게 소음이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클리어 시모스 버튼이 이렇게 자그맣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이 제품은 SFF라고 불리는 스몰 폼 팩터, 즉 작은 시스템에 어울리는 그런 부품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조립 시에 조그만 공간에 우겨넣다 보면은 이 부품 손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백플레이트를 좀 마련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쉽게도 이제 백플레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에이수스가 백플레이트 잘 안 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릭스 Z790i도 별도의 백플레이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구성, 그 다음에 레이아웃 패치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그만 ITX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쿨러 호환성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Z60보다는 살짝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슬롯도 가깝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M.2 히트싱크, 전원부 히트싱크 모든 면적이 일반적인 ATX 대비해서는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메모리나 그 다음에 일체형 수랭 쿨러 이런 거를 장착하실 때 꼭 호환성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모습 모두 살펴봤으니까 히트싱크 분해해서 내부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ITX 폼팩터라서 확실히 이제 안에 구성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방열판이 있는데 요거는 칩셋 방열판입니다. 그리고 이 칩셋 방열판 위에 M.2 슬롯 2개가 추가로 적층되는 구조인데 어떻게 적층이 되냐? 네, 이런 모듈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모듈을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추가로 M.2 슬롯이 하나 생기죠. 여기 M.2 슬롯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큐레치가 있어서 문화사 방식으로 M.2 SSD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듈에는 M.2 SSD뿐만 아니라 RGB 핀을 연결할 수 있는 헤더가 있는데 위쪽은 12V RGB 헤더고 아래쪽은 5V ARGB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M.2 슬롯이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디다 장착하느냐? 일단 M.2 슬롯 하나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결합이 되냐? 이 히트싱크를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합을 해주면은 여기 보시면 수직으로 M.2 슬롯이 또 하나 있죠. 이쪽에 추가로 하나를 더 장착하시면 M.2 슬롯이 2개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는 제가 지금 잠깐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나사를 많이 조여야 돼가지고 사실 일반적인 ATX 보드보다는 손이 많이 가긴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2개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에이수스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직 방향으로 한번 나사를 조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되면은 여기에 추가로 M.2 SSD를 또 꼽아서 이 위에 방열판을 장착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쪽 방열판 같은 경우는 양면 썰 패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온도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제 M.2 SSD를 2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건 좋은데 그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조립 편의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쪽은 이제 전원부인데 전원부에서 또 특이한 부분이 있죠. 히트싱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40mm 쿨링팬이 2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안 보이던 부분이 들어간 건데 원래는 이렇게 덮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맣긴 하지만 이 전원부 히트싱크가 아이오 커버까지 모두 일체화된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검은색으로 썰 패드가 마련되어 있고 모스펫과 초크가 잘 맞닿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에이수스 일부 보드 보면은 초크 면적이 너무 좁게 썰 패드가 맞닿는 그런 구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스트릭스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애로사항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자, 그럼 전원부를 한번 볼게요. 전원부는 10 플러스 1페이지 구성이고 뭐 당연히 드라이버 모스펫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당 출력이 105A, 페이지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죠. 그래서 105A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작은 크기에 비교해서 전원부 온도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ATX 보드보다는 확실히 구성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영역 안에서도 최대한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민한 부분이 엿보여서 그런 부분은 참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K 사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블렌더 구동시의 P코어 부스트 클럭을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기본 설정 그리고 저희가 수동으로 5.5기가 오버클럭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버클럭 설정의 온도가 더 낮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당 클럭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 전압을 적용했기 때문에 기본 대비 온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기본 상태에서는 전력 제한이 작동이 되고 있어서 5.5기가 정도를 유지하다가 모든 스레드의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는 클럭이 다운돼서 유동폭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OC 상태에서는 칼 같은 클럭 고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임 구동 시에는 CPU 소비 전력, 즉 CPU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본 상태와 OC 5.5기가 고정 상태 모두 클럭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소비 전력은 사실 13900K가 소비 전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본 상태에서는 게임 구동 시에는 약 150W, 블렌더 구동 시에는 260W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반면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그거보다 소폭 낮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저희가 전원 본도도 확인해 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부를 총 3군데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블렌더 구동 시에 최대 66.4도 정도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모스펫 표면 온도입니다.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본 후면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최대 76도 그리고 5.5기가의 최적 전압을 찾았을 때는 최대 74도 정도로 살짝 낮은 온도를 기록했네요. 다음은 궁금했던 M.2 슬롯의 온도입니다. 먼저 M.2 슬롯은 총 2개가 있죠. 이 슬롯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히트싱크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88.5도, 최대 95도 정도를 기록했는데 슬롯 1번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착합니다. 플로드시 53.7도, 최대 59도, 그리고 슬롯 2번은 그거보다 소폭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속도 테스트인데요. 네, 비교군 대비 비교적 빠른 속도를 기록했죠. 스트릭스 Z70i는 18.7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ROG 스트릭스 Z790i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뭐 ITX 폼팩터인 만큼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돌파하고자 뭐 FPS 카드라는 추가 애드온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ROG 하이브라는 별도의 주변기기도 있죠. 근데 이 ROG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볼륨 노브 형태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디오 포트라든지 어떤 바이오스 플래시백 여러 가지 기능들 USB 포트까지 제공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오디오 포트부가 기본적으로 아이오 포트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이 ROG 하이브를 추가로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좀 주변기기 관리에 있어서 조금 복잡한 구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사용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오 포트가 좀 허전해진 대신 뭐 40mm 쿨링팬을 추가로 달고 이런 노력들은 참 재밌는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온도가 정말 좋긴 했어요. 뭐 전원부 온도도 좋았지만은 특히 이제 M.2 SSD 이런 적층형 방식 상당히 복잡한 구성인데 조립 난이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발열 해소 측면에서는 역시 탁월한 성능을 제공했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어떤 ITX 폼팩터의 어떤 재미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뛰어나지만 어쨌든 가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70만 원 중후반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작으면서도 고성능 부품 그 다음에 고성능을 지향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매력적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사실 이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어쨌든 Z690i 대비해서는 이제 쿨러 호환성 개선했고 조금씩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결국은 이제 제조사의 어떤 상품성을 개선한 측면에서 좋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만큼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상 Z790i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을 리뷰해 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